이번 시간에는 어근과 접사 그리고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어근 뭐라고 했죠? 단어의 뿌리가 되면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 어근 뒤에는 접사가 붙어. 그래서 어근의 짝은 접사라고 했고 어간의 짝은 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접사의 기능이 좀 있습니다. 어근 뒤에 붙어서 어근 뒤에 붙는 게 접사인데 이 접사가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 혹은 문장 구조를 바꿔주기도 하고 또 이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의 중심 부분으로 뜻이 있는 걸 우린 어근이라고 하고 이 어근은 당연히 형태소로 볼 때는 자립이면서 맞죠? 자립이 될 수도 있고 어간에 들어갈 때는 자립이 아니고요. 실질이에요. 무조건 실질이죠. 자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실질 형태소인 것은 확실하죠. 자, 그러면 어근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용언의 어간 중에서 어근 부분, 감탄사, 부사, 관형사 다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죠. 예쁘다는 예쁘하다. 그죠? 어간과 어미를 나눠야 되니까. 덥게는 원래 덥다라는 동사였어요. 에다가 개라는 뭐가 붙은 거죠? 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덥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개는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이렇게 이 접사로 인해서 품사가 바뀌어. 이런 걸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배적 접사.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덥은 어근이고요. 걔는 접사예요. 일찍이는 원래 일찍이라는 부사가 있었어요. 부사가 있었는데 이가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부사에다가 접사, 부사가 붙어서 그냥 여전히 부사이구나. 따라서 이때 일찍은 어근이고 이는 접사라는 거. 어른스럽다. 어른이라는 명사가 있었는데요. 스럽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어서 어른스럽다. 형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럽은 지배적 접사. 새는 관형사고 말은 명사죠.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줘. 둘 다 어근이죠. 관형사도 어근이고 당연히 말도 어근이니까 돌아보다는 돌다와 보다예요. 그래서 돌 어근, 보 어근, 아는 뭐예요? 연결어미, 다는 어말어미. 그러니까 얘는 형식, 아와 다는 형식, 돌과 보는 실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쉽죠. 몇 개 더 볼까요? 슬기라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롭이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슬기롭다가 됐죠. 그러면 슬기는 어근, 롭은 접사, 다는 어말, 어미가 되는데 어근 뒤에 접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꿔줬네요. 그래서 이 접사는 지배적 접사이고 하나 더 어간은 어디까지라고요? 어간은 슬기롭다, 슬기롭고 슬기로우니까지니까 슬기롭이 어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어미. 그 다음 학생 어근 명사죠. 그 다음에 답 접사예요. 그래서 학생이란 명사에다 답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학생답다 형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지배적 접사.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간이죠? 학생답니, 학생답고, 학생다우니라고 활용하니까 학생답까지가 어간. 이 어간에는 어근과 접사가 포함된다. 기억해 두시고 어른이라는 명사가 있었죠. 에다가 스럽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어른스럽다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명사가 형용사로. 그래서 얘는 스럽이 지배적 접사.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간인 거죠? 어른스럽고 어른스러우니라고 활용하니까 어른스럽까지가 간. 자, 그 다음 진누르다. 짓은 접사. 누르다. 누르가 근이죠. 근. 접사, 어근, 다가 어말어미. 그럼 어디까지가 간인 거죠? 짓누르니, 짓누르고, 짓눌러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근 뒤에 붙는 이 접사 롭, 답, 스럽 이 붙어서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형용사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접사는 기본형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접사는 이게 중요해요. 기본형에 포함된다. 어미는 형식이면서 의존이다. 그런데 아까 지배적 접사 얘기했죠? 지배적 접사는 뭐라고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는 다 전미사예요. 어근 뒤에만 붙습니다. 근데 이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만 있냐? 아니다.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문장의 구조를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개가 고양이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죠. 개가 고양이를 스스로 먹었어요. 얘는 능동문이라고 하죠.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면 능동문 뒤에서 우리 배울 거예요. 그런데 얘를 피동문으로 바꿔봐요. 문장 구조가 바뀌죠. 고양이가 개에게 먹혔다. 그럼 얘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먹힘을 당한 거니까 얘는 피동문이죠. 그럴 때, 자, 봐요.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바뀌었죠. 게다가 또 뭐야? 먹혔다. 얘는 먹이라는 기본형에다가 히, 다. 얘가 뭐죠? 피동접사죠. 이렇게 어근 뒤에 쓰이는 피동접사 그리고 사동접사는요. 문장 구조를 바꿔줘요. 그래서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자, 어근의 짝이 뭐라고요? 접사. 그런데 접사가 어근 뒤에 혹은 어근 앞에 붙으면 의미가 더해지죠. 먹다가 먹히다로 바뀌면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죠. 자, 새라는 명사에다가 롭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새롭다. 그죠? 형용사로 바뀌죠. 잡다에다가 잡히다 피동접사를 붙이니까 뭐요? 피동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접사도 있습니다. 지우다라는 동사에다가 개라는 접사를 붙이니까 지우개가 됐네요. 그래서 얘는 품사를 지우다 동사에서 지우개 명사로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 그리고 지우다 안에 어간은 지우까지죠. 어간의 짝은 어미 지금 몇 번째 얘기하죠. 어간에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그런데 이 어간에는 뭐가 포함된다? 접사를 포함한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어간과 어미, 즉 용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잊지 마시길. 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아주 많이 반복해도 중요한 이야기.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어근의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미가 꼬리미, 두가 머리두자니까요. 그래서 맨손 할 때 맨은 어근의 앞에 붙어서 접두사죠. 그러면 접사하고 어근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근은 다른 단어에 똑같은 형태가 결합하지 못해요. 다른 단어에 결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나 접사는요. 두루두루 많은 어간에 붙습니다. 예를 들면 맨은 손도 있지만 맨발도 있잖아요. 그죠? 맨머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복다는요. 자, 이 들은 어디에도 사용돼요? 들복다? 들쑤시다 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들은 어근 뒤에 붙는 전미사도 있죠. 사람들, 나무들,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 시는요. 시퍼렇다, 매우라는 뜻이죠. 시빨갛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접사는 다른 단어에도 붙어요. 그러면 접사고요. 다른 단어에 못 붙으면 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미사, 어근 뒤에 붙는 것은 품사를 바꿔주기도 해요. 세라는 관형사 뒤에 높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죠. 높다라는 형용사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높이로 바뀌었는데, 높이는 부사로도 혹은 명사로도 쓰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문장 배열의 순서, 높이가 높다라는 문장을 봐요. 그럼 높이 다음에 가라는 조사가 붙었죠. 그럼 얘는 명사죠. 그죠?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명사예요. 높다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리고 높이 난다라고 했어요. 새가 높이 난다. 그럼 높이 다음에 난다라는 용언이 왔죠. 꾸며주니까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죠. 그런데 부사 뒤에는 격조사는 쓸 수 없지만 보조사는 쓸 수 있어요. 높이도 난다. 그렇죠?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사는요. 어근에 불트들 때 어떤 어근에나 다 붙는 건 아니고 제약이 있습니다. 몇몇 어근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데 딱 보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접두사 수순, 수총각, 수천은 되지만 순 남자, 순 여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전미사 보는, 겉보, 울보는 되지만 용기보, 웃보는 안 되죠. 그리고 어미, 아나, 어는 아무데나 결합할 수 있고 조사, 이나, 가는 아무데나 결합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접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접사의 의미와 함께 단어 배열도 한번 봅시다. 관형사성 접두사는 뭐예요? 관형사처럼 쓰이는 접두사라는 얘기예요. 관형사적 기능을 하는 접두사. 군말에서 군은 뭐야? 쓸데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쓸데없는 말, 군말,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군 다음에 뭐가 왔죠? 말이라는 체언이 왔으니까 관형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관형사적 기능. 날것, 날고기, 날김치는 뭐예요? 익지 않은 이란 뜻이고 있죠. 익지 않은. 맏딸, 맏며느리, 맏아들 이 맛은 가장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무당, 선잡. 그러면 선무당은 좀 서투른 무당. 선잠은 풋잠과 같은 얘기죠. 잘 자는 잠이 아닌 거. 풋고추는 덜 익은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다 뭐가 와요? 체언이 오니까 관형사적 기능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사성 접두사는 뭐예요? 뒤에 뭐가 오겠어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니까 뒤에 뭐가 와요? 용언이 온다는 거죠. 되살리다, 다시 살리다, 되씹다, 다시 씹다, 뒤덮다, 마구. 여기서 뒤는 마구라는 뜻이에요. 마구 덮다, 뒤흔들다, 마구 흔들다, 드넓다, 매우라는 뜻이죠. 치닫다, 매우라는 뜻이요. 치가 휘감다, 매우라는 뜻입니다.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성 접두사네. 문장 구조 배열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 통용 접두사는 어떤 품사에도 다 결합하는 것을 통용 접수사라고 하겠죠. 덧니, 두 개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덧버선, 덧신 다 활용되네요. 두 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막노동, 힘든, 그죠? 그러면 힘든 이란 뜻이고, 막말은요, 마구 뱉은 말, 막버리는 마구 번 것, 막일, 힘든 일, 막가다. 좀 막가다는 뭐예요? 행동을 막하다. 막 벌다, 매우 힘들게 벌다. 막 살다, 매우 거칠게 살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헛소문, 헛먹다는 뭐야? 쓸데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른 전미사의 예들도 봅시다. 명사 뒤에 붙은 전미사. 자, 가위, 질, 걸레, 질, 사냥꾼.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 뒤에 질이 붙으면 품사가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 건 한정적 접사. 그런데 품사를 바꾸는 걸 뭐라고요? 지배적 접사. 날다, 엘다. 날다는 동사인데 날개가 됐어요. 동사에서 명사로. 덥다. 동사에서 명사로. 오줌 싸다. 동사에서 명사로 싸. 개라는 접사가. 달리다. 동사에서 달리기 명사. 쓰다. 동사에서 쓰기 명사. 줄 넘다. 동사에서
줄넘기 명사. 높다 형용사에서 높이 명사나 부사. 먹다 동사에서 먹이 명사. 재떨다 라는 동사에서 재떨이 명사. 그 다음에 부사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거 볼까요? 꿈틀 원래 흉내내는 말은 다 부사예요. 거리라는 접사가 붙어서 꿈틀거리다 동사. 출렁 부사에다 출렁거리다 동사. 끄덕 부사에다가 끄덕이다 동사. 반짝 부사에다 반짝이다 동사. 빨리 부사에다가 빨리하다 동사. 소곤소곤 하다 동사로 바꿔줬어요. 지배적 접사죠. 그 다음에 강세 전미사는 뭐냐면 강조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강조해주는 전미사. 자, 뜨리다, 깨다에다 뜨리를 붙이니까 강세죠. 깨뜨리다, 강조해줬어요. 품사에는 변함이 없죠. 깨뜨리다, 깨트리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밀치다, 부딪히다 똑같은 말인데 강함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동,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접사. 자, 여기는 한정적 접사라고 나왔는데 품사를 바꾸지는 않지만 품사를 바꾸지 않으면 한정적 접사이고 여기서 말하는 한정적 접사는요. 그러면 지배적 접사일 때는 왜 지배적 접사라고도 하는 거죠? 문장 구조를 바꿔주니까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바꿔줬다. 사동에서 주동으로, 능동에서 피동으로 그럴 때 쓰이는 접사. 그 똑같은 접사지만 그때는 지배적 접사라고 하죠. 그러면 조건이 다른 거죠. 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가 쓰였다. 그럼 맞는 말이고요. 품사를 바꾸지 않은 한정적 접사가 쓰였다.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전제가 다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이희리기 우구추 뭐예요? 사동접사. 이희리기 피동접사. 그 다음에 복수 전미사는 뭐예요? 네. 김서방 네. 아저씨 네. 들도 마찬가지. 너희들 품사 안 바꿨으니까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단어 형성법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